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하락장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수많은 행동들을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헤드라인 뉴스가 있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할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식이든 철강 주식이든 반도체 주식이든 크게 올랐다라는 오전 뉴스가 있었는데요. 야, 전화 통화 2번 하면 엄청난 폭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 더군다나 5월의 제조업 지수, PMI 지수라고도 하고요. ISM 협회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ISM 지수라고도 하는 이게 굉장히 떨어진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고무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제조업 지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알트 시즌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5월 지표가요, 48.5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3개월 연속으로 떨어진 숫자고요. 물론 예상치보다도 떨어졌었고, 자, 50 밑으로 가면 경기가 수축 국면이다. 안 좋다라고 보는 건데요. 정확히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이 까만색이 50선입니다. 지금 23년, 24년, 25년 내내 거의 밑에서, 한참 밑에서 놀고 있죠. 최근에 잠깐 올라왔다 다시 떨어졌었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FTX 사태 터졌던 22년도 11월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횡보만 하고 있다. 이러니까 알트 시즌이 아직 안 왔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이게 거의 60 언저리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긴장을 하고 알트 시즌일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알트 시즌이 어디 있어? 이미 다 끝났지. 하시는 분들은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한다면요. 1948년도 이래로 처음으로 PMI 지수가 사이클 탑을 찍지 않고 이렇게 하락하고 횡보하다가 끝나는 최초 사례다. 역사상 최초 사례로 남을 거라고 보는데 베팅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올랐었느냐? 거의 4년,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요. 4년마다 이렇게 사이클 탑을 찍습니다. 제가 제 맘대로 그린 건데요. 정확히 21년도 4월 초, 3월 말에 한 64.7 정도를 찍었습니다. 굉장히 높았었죠. 그전에는 언제 찍었다? 17년도 말에 또 한 60 정도를 찍었고요. 또 4년 정도 전 13년도쯤에 56점 몇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64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대략 한 60 정도 언저리가 올 때 우리는 알트 시즌이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숫자니까요. 매월 나오는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 기대감 아마 2분기 내내 볼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철강이랑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사실 재무부 차관도 이거 하나만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7월 9일까지 일부 무역 합의를 예상한다. 당연하죠. 이때가 관세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할 정도로 기대감이나 마케팅이나 혹시라도 몇 개라도 이제 협상 했다 치면 엄청난 마케팅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많은 분들이 연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롬 파월도 연설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사가 안 뜬 적은 없을 정도로 지금 제롬 파월의 존재감이 많이 약해졌다. 해고설도 돌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오스탄 굴습이 여는 총재가 했던 말이 좀 인상적이어서 가져왔는데요.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금리를 인하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관세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든 뭐든 다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끝난다? 그러면요. 트럼프뿐만 아니라 전체 미국이 좋아하는 모두가 갈급하고 있는 유동성 파티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 빨대를 꼽는 단계잖아요. 빨대가 잘 안 들어가서 그렇지 일단 다 꽂아놨다. 그 다음에 유동성을 부과를 하면 그 늘어나는 전 세계의 부가 다 빨대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올 텐데 이거를 누구보다도 미국 정부가 트럼프가 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서프라이즈 뉴스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기억나시겠지만 1분기 미국의 GDP가 역성장 마이너스 0.2%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요. 그게 나면서 막 충격과 공포였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애틀랜타 연은에서 그러니까 GDP 나오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분기의 GDP가 무려 2.2에서 3.8에서 4.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추정치고 실시간 바뀌기 때문에 계속 변동은 되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무려 미국 선진국이 4.6%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겁니다. 불과 마이너스여서 이렇게 변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전방위적인 숫자가 지금 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개인 소비 지출도 많이 올랐고 민간 투자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랐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지금 뭐 최악이고 뭐 불확실하고 안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언제까지 관세 공포에 떨 테냐. 이미 저점은 지났고 피크를 찍었다. 이미 그 트럼프 관세가 수많은 기록들 저점을 갈아치웠었잖아요. 뭐 50년 만에 뭐 팬데믹 기록 무슨 기록 막 갈아치웠었으니까 물론 뭐 울퉁불퉁은 하겠지만 이제는 됐다. 쓸 거는 쓰고 좀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추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위축이 많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좀 절여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시즌이 끝났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알트 시즌을 포함합니다. 저는 비트는 물론이고 알트 시즌은 아직 안 왔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요. 상승장에서만 출몰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USDC 발행사 서클이 이번 주에 IPO 할 거예요. 아마 이번 주 늦게쯤인가 아마 이번 주에 있는 걸로 아는데 직전에 IPO의 규모를 확대하는 모험수를 둡니다. 그것도요. 조달액의 무려 40%, 뭐 5%, 10%도 아니고요. 40%나 많이 발행을 한답니다. 왜요? 강한 수요가 있고 성장세에 나 자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겠죠. 주식 수만 제가 세보니까 2,400만 주에서 3,200만 주로 33% 늘렸고요. 추정 이 공모 가격도 24, 25달러 하다가 이게 뭐 27, 28달러 근처로 올렸습니다. 수도 늘리고 가격도 늘리고. 근데요, 자신이 없으면요,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으면 흥행이 실패를 하면 우리 수없이 22년도, 23년도 많이 봤잖아요. 연기를 하거나 취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생일대 딱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는 뭐 결혼도 많이 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생일대 딱 한 번의 기회인데 이거를 흥행을 실패하고 흐지부지하고 끝낸다. 모든 CEO의 꿈이 나스닥 입성이거든요. 이런 기회를 과감하게 그것도 지금 40% 확대를 한다는 건 자신감에 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하락장인데 무리하게 베팅을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최근에 제가 경험한 딱 예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지방 건설 모임에서 뭐 대표님들, 회장님들 뭐 많이 모시기도 하고 모임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봤던 회사들 뭐 법정 관리 들어가고 어려워지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방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트렌드가 몇 년 전부터 민간 임대 시장, 특히 10년짜리를 이 지방 건설사들이 많이 하는 게 눈에 들어와요. 이걸 보면서 야, 뭔가 이상한데 이거 보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10년 동안 전세금, 그러니까 주위 시세보다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들어오시고 월세도 없답니다. 굉장히 싼데 월세도 없고 또 10년 후에 시세율 뭐 80%로 사실지 마실지 결정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지방건설사가 이런 걸 할 리가 없는데 이걸 왜 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요. 이런 기업들은 22년도, 23년도에 정말 고금리가 어마어마했었잖아요. 미친 듯한 이 고물가와 또는 여러 가지 분양과 사업을 벌여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망했고요. 그나마 지금 살아남은 행운의 건설사들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투자자들의 이 돈을 받아서 일단 급한 돈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자,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사업 승인을 받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변경이에요. 원래는 22년도, 23년도에 분양을 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금리니까 34평 기준으로 한 8억은 받아서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분양했으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망했겠죠. 아무도 돈 살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안 될 거를 아니까 일단은 정지를 시켜놓고 버텼던 겁니다. 이자만 내면서요. 그러다가 이제 민간 임대로 전환을 하면서 손님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로 마이너스 대출 금액을 막고 이제 앞으로 PF를 일으켜서 새로운 사업 승인을 받아서 그 대출 받은 돈으로 새로운 민간 임대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 이런 모델하우스가 많아서 제가 놀랬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길게 들었냐면요. 하락을 앞두고 뭔가 IPO를 강행을 했다, 뭔가 분양을 했다, 뭔가 개업을 했다, 요단강을 그냥 건너버립니다. 이거 수습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승 장에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뭐 서클의 자신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락장에서는요, 발생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큰일 나는 행동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같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뭐 전환사채 발행하고 우선주 발행하고 맨날 보는데요. 하락장에서는 이 스트래티지 자체가 청산이 되냐 마냐, 마진콜을 뭐 넣냐 안 넣냐, 요걸로 고민을 했을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승장에서만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자, 최근에도 우선주를 또 발행을 한다고 해요. IPO를 또 진행을 하는데, 자, 지금 이게 100달러 정도고 250만 개 주 곱하면 한 2.5억 불, 거의 4천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비트코인을 매수할 자금으로 쓸 거고 배당도 무려 10%, 물론 변동은 있지만 준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당연히 대주주인 뱅가드 블랙락입니다. 뱅가드가 일대 주주입니다. 비트코인 싫다고 하면서 다 이분들이 으쌰으쌰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ETF 대신이라고 쓴 거는요. 예전 같으면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트코인 ETF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비트코인 투자사로 뭐 채굴 회사 뭐 이런 회사 투자하듯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랑 연합을 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비트코인을 사고 그렇게 했던 건데 사실 지금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비트코인 ETF가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모방하고 추종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하락 때만 사는 게 아니죠. 사실 상승장 때 더 많이 사고요. 또 사기라면서 뭐 뱅가드든 뭐 사기라면서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5년 동안 한 58만 개 샀죠. 지금까지 무려 56조 원을 들여서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부터 꾸준히 사모으고 있다. 이 친구들은 뭐 하락 때만 사는 친구들은 아닙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21 쉐어스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팔고 있는데 3대1 액면 분할을 발표합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21년도 불장 때 뭐 테슬라다, 뭐 엔비디아다, 뭐 예전에 삼성도 있었고요. 액면 분할은요. 말 그대로 강세장에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자신 있다 이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 21 쉐어스의 비트코인 가격이 하나에 104달러인데요. 요걸 한 34달러로 3분의 1조각을 낸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전에 테슬라도 3분의 1조각 했는데 거의 그 가격 다 와버리고 엔비디아도 이렇게 잘랐는데 뭐 거의 그 가격 오고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랐다는 건 굉장히 강한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34달러가 20달러, 10달러 가면 완전히 초라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해놓으니까 거래량도 늘 거고 당연히 개미들이 붙을 거고 이거는 상승장 때 나오는 자신감이다. 16일 날 이제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뭐 금방 이거 이제 팔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또 하나의 기사입니다. 비트마인이라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있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 아메리칸에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나스닥이나 뭐 뉴욕 증권거래소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잖아요. 이 친구만 상장을 하고 있을까요? 이미 갤럭시 디지털과 이토로는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갤럭시는요, 원래 캐나다에 있던 회사인데 큰 시장인 IPO 문을 두드려서 나스닥으로 온 거고요. 앞으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만 대략 몇 개인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아메리칸 비트코인, 이거 누구 건지 아시나요? 트럼프의 비트코인 회사입니다. 채굴 회사 있죠? 그게 뭐 7월에서 9월쯤에 뭐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고요. 크라켄,
제미니 거래소, 애니모카 브랜즈, 뭐 텔레그램, 뭐 리플도요. 사실은 IPO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올해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리플이 돈이 많기도 하고요. 이걸 상장을 하면 SEC에게 수많은 정보를 내놔야 됩니다. 공시를 해야 되죠. 뭐 수익 구조는 어떻고, 뭐 리플은 어디다가 많이 팔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들 입장에선 그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리플로 우주 정복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기업들, 은행들에게 팔아야 되는데 야, 니네 뭐 SEC 소송하고 있는데 이때 이렇게 많이 팔았다고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껄끄러워지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은 뭐 다른 데 집중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IPO는요 보통 상승장의 이 기간에만 나올 수 있는 뭐 특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 상승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야 니네 끝난 것 같은데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분들이 막 피식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비노드에서도 비트 스탬프를 2억 달러에 인수를 했었는데요. 이 친구들도 지금 인수한 게 아니고요. 24년도 6월 달에 이 비트 스탬프가 유럽의 대표 거래소거든요.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한 겁니다. 왜요? 아직 강세장 안 왔으니까 요 시장을 먹기 위해서 특히 유럽과 해서 지금 로비노드가 뭐 50개국의 코인을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놨고요. 특히나 비트 스탬프가 기관들 수용 그리고 대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킹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요거를 인수를 했다. 강세장을 대비를 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24년 6월은요. 이더리움 ETF조차 인정이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7월인가 승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도 되네만에 하고 있는 스테이킹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요. 철저하게 강세장을 예전부터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플러스 알파인데요. 뭐 저에 대한 생각입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돈 버는 2%는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 S&P 500에 대한 뭐 거의 100년간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좀 머리에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계니까 대략 이렇게 간다고 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2월달 좀 안 좋네요. 그리고 뭐 셀인 메이에서 5월에 좀 안 좋고 9월은 엄청 안 좋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도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9월에는 대부분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6월에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있죠. 비트코인도 그렇게 갈 것이냐는 거죠. 근데 올해는요, 사실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잘 안 맞았습니다. 잘 안 맞았어요. 이거는 100년간의 통계고요. 자, 비트코인만 보면 그나마 좀 맞긴 했어요. 자, 1월달 보면 상승. 요거는 맞았죠. 근데 2월달, 글쎄요, 뭐 맞긴 맞았는데, 좀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아무튼 요건 맞았다. 그리고 뭐 조금 오르는데 뭐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요것도 뭐 그런저런 맞는 것 같고요. 4월 달 오른다? 뭐 요거는 또 맞았고. 근데 비트코인을 보면 5월이 형편없이 안 맞았습니다. 세일인 메이라고 해서 세일은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요. 오히려 크게 올랐죠. 그러니까 5월이 그나마 가장 많이 맞지 않았다. 근데요. 이 밑에는 이제 이더리움을 나타냅니다. 이더리움을 보면 안 맞아도 정말 안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나마 5월만 좀 다르다고 보면요. 자, 이더리움 1월도 마이너스. 2월은 엄청난 마이너스. 완전 뭐 땅으로 뚫고 들어갔죠. 뭐 이때 그러니까 관세 전쟁 때문에 작은 주식들, 뭐 작은 코인들, 알트코인들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3월 달도 올라야 되는데 마이너스. 4월 달도 올라야 되는데 마이너스. 근데 이게 월로 봐서 그렇지요. 4월 말부터 굉장한 회복을 해서 이 회복을 한 숫자긴 합니다. 참고로. 그러다가 5월 달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또 이때는 왕창 플러스. 그러니까 4월 말부터요. 엄청난 상승,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이 통계랑 이러니까 참 예상과 다른 거죠. 그래서 뭐 힘들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5월 달에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5월 달이 얼마나 기회였는지를 제가 한번 다시 가져와 보면요. 자, S&P 500의 거의 100년간의 기록, 5월 달의 기록 중에 최고로 많이 오른 달을 이렇게 가져와 보니까, 연도를 가져와 보니까요. 현재 이 트럼프형의 5월 달이 무려 5위에 랭크가 됩니다.
그럼 1위부터 4위까지 사실 1990년을 빼고는 제가 다 경험할 수 없는 지금 시기에 엄청나게 올랐다는 건데요. 자, 1위 1930년도 5월 달에 S&P 500이 23% 오르면서 알고 보니까 이건 대공황 이후의 상승이라고 보면 됩니다. 야, 대공황은 좀 심했죠. 요 90년도에도 엄청 올랐네요. 고도 성장기, 우리 뭐 88 올림픽하고 할 때 전 세계도 성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1948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엄청난 수혜를 누리잖아요. 그 안정기. 그리고 4위가 2차 대전 이제 찍고 바이더딥에서 올라올 때 그거에 이어서 지금 트럼프형의 상승률이 5월 달에 5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다. 누군가는 5월 달에 지금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앞에는 대공황과 2차 대전 외에는 없는 이런 엄청난 시기에 누군가 산 건데 이게 누가 샀냐는 거죠. 바이더딥 is back 하면서 2025년도에 바이더딥 수요, 이건 주식이긴 한데요. 뭐 근 20년, 30년간 압도적인 수익입니다. 아니, 압도적인 바이더딥 수요를 우리는 본다는 거죠. 이거 누가 샀을까? 다시 돌아와서요. 돈 버는 2%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상대로 상승을 할 때, 보통 통계가 이 정도고, 대략 뭐 비트코인이 이 정도 시기에 이 정도 오를 것 같고 예상을 해서 그렇게 예상대로 상승을 할 때는 모두가 즐겁겠죠. 100% 모두가 즐겁습니다. 뭐 2%든 1%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 뭐 장땡일 거고 가장 많이 버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사느냐? 예상 밖으로 폭락의 폭락을 거듭할 때만입니다. 만. 예상 밖에 폭락이 나올 때만 2%가 걸러지는데요. 그 2%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더딥은요, 개미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보통은 기관들 중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뭐 레이 달리오나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잘하는 이 선배들, 대선배들, 대가들이 아닌 이상은 거의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샀느냐? 과거에 아마도 수많은 실패가 있었을 것 같아요. 뜨거워. 좋을 때 막 베팅을 하고 막 고점 잡고 막 하다가 이 엄청난 뜨거웠던 경험이 있으니까 야,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뭘 준비를 했을까요? 제가 많이 강조를 했지만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되지? 비트 이더 위주로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은데 하락장 몇 번 겪어보니까 뭐 50% 이상은 겪어야 되고 이렇게 담아야 되고 각 알트코인은 메이저 위주로 하되 그것마저도 5% 이내로 담아야 되는구나. 왜냐면 험한 꼴 당하는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알트코인은 뭐 리플이고 솔라나고 저는 그냥 5% 아래로 봅니다. 그리고 해지 자산이 좀 많이 올랐을 때 좀 사놨는가? 뭐 주식을 사놓을까? 뭐 채권을 사놓을까? 금을 사놓을까? 예금으로 묶어둘까? 현금은 10% 이상 유지를 했을까? 이런 거를요. 뼈저린 실패 경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많이 겪어봤으니까. 거기에 인내심을 갖고 있는 이 분들만 아까 이 바이더딥 때 할 수 있는 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떨어져요. 해지 자산을 팝니다. 뭔가를 팔아서 살 수 있겠죠. 근데 항상 이 언제야? 이 타이밍은 언제야? 뭐 왜 오른다며? 여기에만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데요. 요때는 물론 오르면 문제가 없는데 항상 예상 밖에 이렇게 떨어질 때 이때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듣습니다. 뭐 현금이 뭐 정말 안절부절 못하고 다 써버리고 무슨 주식은 주식이고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고 난 한 방에 좀 시원하게 보고 타이밍 맞춰서 팔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우리는 타이밍을 못 맞춰도 벌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지만 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상승 하락 타이밍을요. 정확히 못 맞추셔도 벌 수 있는 구조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